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알고 보니까 오늘이 딱 피트 30일 남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피트 수험 생활과 공부법 그리고 뭐 시험장 꿀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좀 몇 가지 끄적여 봤는데 우선 제가 피트 준비한 거 이야기 해드리자면 저는 23살에 이대 약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22살 때 시험을 쳐서 23살 때 입학을 한 거죠. 저는 피트 준비를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신촌 메가 MD 종합반에 다녔어요. 근데 21살 때는 아무래도 재학초시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를 다니고 저녁 6시 반인가 7시부터 학원을 가서 딱 3시간만 수업을 듣고 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는 느낌도 아니고 초시에 붙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크게 안 했어서 사실 제 시험 점수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학점이나 그리고 영어 점수가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학점은 4.3 만점에 3.9였고 토익은 990점 만점에 985점이었어요. 근데 영어 점수 뭐 어떻게 올리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영어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처음 토익 시험을 딱 봤는데 그 점수가 나와서 그대로 썼었거든요. 운도 좋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여튼 그래서 학점이랑 토익 점수가 좋아가지고 이대 약대에 우선 선발을 노리고 원서를 썼었어요. 뭐 1차, 2차 합격하기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기대를 하지 않았고 우선 선발을 노렸는데 우선 선발은 안 되고 간학군 둘 다 이대 약대를 썼는데 간학군 둘 다 1차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면접 준비를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대 약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재수 때 그 면접을 볼 거라서 예행 연습을 하자는 마음으로 간학군 면접 둘 다 갔어요. 둘 다 갔는데 그게 이틀 연속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진짜 운이 좋은 게 이대 약대 면접을 가면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하거든요. 블라인드 면접이라. 근데 저는 초시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다 앞번호를 뽑았어요. 그래서 30분 이내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저보고 2시간 기다려서 면접 보라 했으면 면접 보기 전에 힘이 다 빠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여튼 면접을 보는데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봤는지도 기억 너무 오래돼가지고 엄청 떨렸고 그때 면접복도 빌려가지고 생전에 안 입던 옷을 막 입고 겨울에 춥고 막 그래서 엄청 떨렸는데 뭐 그렇게 면접을 보고 떨어졌죠. 저는 그래서 이제 신촌 메가MD 종합반에서 휴학을 하고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딱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반 애들 중에 다른 인강, 유명한 강사님들 인강을 사서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유명한 강사님들 강의를 들어야 하나? 아니면 그 문제가 훨씬 좋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쌤한테도 막 상담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 반에 들어오시는 그 교수님들도 엄청 이게 메가임디에서 고심해서 고른 교수님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가기로 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 물을 수 있고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게 제 성격상 되게 중요했거든요. 모르는 게 생겼는데 뭐 인강을 들으면 뭐 게시판에 올리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수업 마치고 바로 달려가가지고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교수님한테 여쭤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인강 사서 듣지 않고 저는 딱 메가임디에서 주는 것만, 주는 문제집만 해서 풀었어요. 대신에 저는 제가 진짜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어요.
그거를 엄청 옛날 거부터 풀었다는 의미보다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메가MD에서 올인원이라는 문제집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한 번 다 풀었죠, 문제집에다가. 근데 풀고 나니까 그걸 다시 보려고 하니까 문제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깔끔해야 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담임쌤이랑 친했어가지고 담임쌤이 올인원 문제집 새 거를 과목별로 다 다시 주셨어요. 2권인가 더 주셨어요. 각각 2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다시 풀 때는 문제집에다 풀지 않고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책에다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번호 옆에 틀린 거는 표시를 했었는데 그 표시를 첫 번째는 빨간색, 두 번째는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가지고 틀릴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맞았던 문제도 다시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집 전체를 다 다시 풀었어요. 왜냐면 제가 맞았던 거를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엄청 당연하게 풀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았던 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다시 푸는 건 시간 낭비지만 2-3번 정도는 맞았던 거 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답이 그냥 보여요. 그냥 외워지니까. 일단 답은 이건데 다시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도 메가MD 모의고사만 쳤었어요. 다른 모의고사는 칠 생각을 별로 안 했었고, 그리고 대신 모의고사가 끝나면 채점을 다 하고 틀렸던 문제 오답 노트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실수도 잦았고 실수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실수한 것까지 오답 노트를 했어요. 실수한 이유도. 이거 이렇게 해서 실수했다. 다음에 보면 진짜 멍청이 같을 것 같은데 보면서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으로 실수했던 거는 실수라고 적고 오답 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만든 오답 노트를 시험장에 챙겨갔거든요. 시험장 가서 정리본을 들고 가면 정리본이 이만큼이잖아요, PT 양이.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 권의 오답 노트에 제가 이때까지 틀렸던 문제, 그럼 틀렸던 문제 옆에 관련 개념, 이렇게 헷갈렸던 개념, 제가 어려워하는 개념 이런 걸 적어가서 딱 그 한 권만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새로운 문제를 안 풀었어요. 저는 성격상 새로운 문제를 딱 풀었는데 만약에 틀렸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당장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딱 모르겠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문제는 절대 안 풀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류가 많은 문제거나 답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 뭐 해설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문제 이런 거는 절대 안 풀었어요. 괜히 멘탈이 흔들릴까봐. 그랬고 진짜 저 멘붕 온 거 하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막 이러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근데 그 전에 알아서 다행이죠. 제가 시계를 챙겨갔어요. 시계를 챙겨갔는데 그게 단 한 번도 고장이 나죠. 그냥 아날로그이고 시계였는데 딱 시험장 앞에서 이제 시계를 딱 봤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잘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시간이 딱 멈춰서 그때 멘붕이 온 거죠. 엄마는 이미 태워주고 갔지. 저는 시험장에 홀로 남았지. 시험장 앞에 시계는 파는데 현금은 없지. 시험 치는데 현금을 안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시계는 고장났고 시계를 살 수 있는데도 없으니까 멘붕이 왔죠. 근데 그때 이제 메가핸드 선생님들이 응원을 오잖아요, 학교 앞에. 그때 막 시계가 없어서 시계 없다고, 시계 고장났다고, 어떡하냐고 막 쌤 저 어떡해요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심규환 쌤 아시나요? 물리 선생님이 되게 웃긴 분인데 그 쌤이 갑자기 저한테 돈을 10,000원 주면서 이걸로 저 앞에서 시계 사서 가라고 현금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주시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시계를 사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갔죠. 저 아침부터 그렇게 멘붕이 오고 나니까 막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되면서 뭔가 약간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물론 다시 학원에 가서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끝까지 거부하셔가지고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를 사들고 다시 갔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 같은 기분이었어요. 삼수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 이제 재수에서 딱 끝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보러 가는데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번호를 뽑아서 이제 앞쪽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들어간 면접방이 교수님들이 다 너무 천사 같은 엄마 아빠 같은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래 뭐 더 해보세요 뭐 이렇게 정말 막 우쭈쭈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통 덜 긴장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막 우쭈쭈 해주니까 막 더 미치겠는 거예요. 막 눈물 날라 그러고 안 그래도 긴장하는데 막 아유 잘한다 뭐 그래요 막 이렇게 계속 막 맞장구 쳐주시고 다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하니까 진짜 마지막에 눈물이 여기 이렇게 그렁그렁하게 고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쓰럽지 않았을까요? 귀여웠을라나?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인 채로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서 교수님 한 분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그랑한 채로 저 꼭 합격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이렇게 인사하고 손잡이 문을 딱 잡는데 진짜 눈물이 여기 가득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 있잖아요. 딱 눈 한 번만 깜빡하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차서 이렇게 문을 열고 거기 그 번호표를 조교님이라 해야 되나? 반납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때 이렇게 수고하셨을 때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찌질하게 이렇게 반납하고 그 건물 나오자마자 울었어요. 사실 그때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무서워서 운 것도 아니고 긴장해서 울었다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합격해서 이제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 과에 되게 무서운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방에 걸린 친구들은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압박 면접을 하니까 뭐 대답을 하면 왜 그런데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물으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온 친구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면접 때 뭐 울먹했다고, 뭐 글썽거렸다고, 울었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답 잘하고 다른 거 좋으면 붙습니다. 긴장해도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의 수험생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23살 때 입학을 해 지금 5학년이잖아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도 되게 많이 미화가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나름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 먹으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성적은 나올 거예요. 노력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으면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좋은 성적 받아서 이대학대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대학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시험 화이팅 하세요.